태풍의 눈이라고 무슨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만드시면서 선배님을 증거로 제가 선배님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빈곤이라고 하는 테마를 잡은 건 잘하신 것 같고요.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예요. 사회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금융위기도 이게 만약에 절제된 자본주의, 이제 통제된 자본주의였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실물 경제라고 하는 실제로 제품을 원료를 사다가 이 실물 경제 문제만 있었다면 금융위기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무수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 1차 파생 상품은 그나마 실물하고 가깝지만 2차, 3차, 4차, 5차가 가면 사실은 이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마지막에 있는 이 펀드나 이런 걸 산 사람들은 도저히 첫 번째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게 100이었다면 나중에 가버리면 이 100의 가치가 이보다 훨씬 많은 그 가치로 뻥튀기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원래는 실물 경제에서 뭐 예컨대 내가 100원어치 물건을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50원만 손해 보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가 다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이제 시험물이 없는데도 우리가 주식 거래에 있어서도 주식을 실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선물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상적인 허공에 있는 거를 상품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미리 당겨서 사기도 하고 미리 당겨서 팔기도 하죠. 그러나 그나마 이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현물이라고 있는데 지금의 파생 상품은 이거하고 거의 사실은 무관한 신용, 위험을 계속 담보해 나감으로써 함께 위험을 담보한다는 건데 어느 한쪽에서 구멍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지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이게 이제 금융자본주의의 단점인데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100원어치를 1000원어치로 뻥튀기죠 하는 실무 내 손에는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으로 만들고자 하고 그 사이에 무수한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특히 투기 자본주의나 대금융업체 전통적인 의미의 은행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그동안 수익을 얻었던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이제 다 딴 데다가 감춰놓고 있지만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망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자본주의에서 빈곤의 문제는 결국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부가 원래 이제 자유방임주의적 사고하고 유사한 건데 신자유주의라는 게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법대생 같으면 민법 총칙을 배우는데 근대민법 3대 원칙이 왜 생기느냐? 그건 인간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인간이 다 평등하다. 평등하고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아주 형평에 맞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커다란 잘못된 사고라는 거가 나중에 밝혀져서 그걸 수정하는 수정원칙이 나오죠. 수정하는 수정원칙 민법 같은 경우에 뭐 4가지 수정원칙이 나온다거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평등하죠.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것은 뭐 능력이 똑같다거나 뭐 얼굴이 똑같이 잘생겼다거나 똑같이 건강하다는 그 의미의 평등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에 관한 거죠. 본질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약하고 능력이 없고 뭐 얼굴이 못생기고 돈이 없어도 다른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평등인데 그거를 이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능력의 차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간과한 거죠. 그래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 왜 나중에 이게 가진 사람만의 3대 원칙이 되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게 언밸런스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부가가치를 남기고 이득을 보는 반면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가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처음에 이제 실수해서 얼마를 손해본 사람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는데 이거를 수정해 주려고 이제 새로운 또 근대민법 3대 원칙을 수정하는 수정원칙이 올라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주려고 뒤처져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다 평등하고 다 정의롭기 때문에 거래를 하게 되면 진짜 올바른 합리적인 거래를 할 것이다.
시장에 대한 신뢰도 똑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이제 국가에서 막 통치하거나 컴퓨터가 계산해 줘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재화와 영역의 이제 자유로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그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 근데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다. 불합리한 사람들과 합리적인 사람과 어울리게 된다. 완전한 의미의 자유경쟁 사회라고는 없다. 따라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가치에 맡겨놓지만 누군가가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추상적으로 전원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살아가고 대부분은 올바른 의미의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또 상당 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하는 법이라는 게 생기듯이 시장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자유롭게 잘 움직일 것이다 하는 기대가 원칙적으로는 맞죠. 원칙적으로 시장이 맡기지 않으면 거래라는 것은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통제된 거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시장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시장에 조절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이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신자유주의 문제는 그거를 저버리는 거죠. 다시 옛날의 자유방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인간은 다 합리적인 사람이고 시장도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 국가가 막 머리 굴려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쓰는 것보다 시장이 오히려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성공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죠. 지나치게 신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테마로 삼은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가지고 빈곤층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 많아지는 거예요. 예컨대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지하방을 비롯해서 그 좀 상당히 제대로 된 주거 시설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시 인구의 한 10% 정도는 그렇다고 봐요. 심지어는 동굴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빈곤층은 자연적인 동굴에서 천막 지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시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21세기에 그런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자꾸 이제 극단적인 빈곤층 또 상대적인 빈곤층이 생기고 신자유주의 이후에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회를 굳건하게 받쳐주는 허리층이라고 보시는 중산층이 그 무너져 내리게 나가는 거예요. 그 IMF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빈곤화돼가죠. 빈곤화돼가는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예컨대 뭐 옛날에 원시시대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듯한 주택에 살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그 빈곤계층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얼마 전에 고시원 방화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불행한 이유는 뭐 고시원이 뭐 건축법이나 뭐 혹시 이제 화재 관련 법률을 위반했냐 안 했냐 요거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분노를 자기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싶어요. 근데 못 사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살아고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되고 겨우 내 한 몸을 누릴 수 있는 고시원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또는 이 사람의 이 능력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든 사회에서 사회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나마 인간다운 삶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끔 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그 분노가 강한 사람을 통해서 향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사는 자기 고시원을 방어하고 거기서 뛰쳐나온 힘없는 사람들 찔러 죽이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극단적인 빈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곤에 대해서 목표를 잡으면 잘 된 건데 다만 이제 그 장애인이 빈곤한 이유가 차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차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등권의 문제,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차별인데 그건 대단히 좀 추상적이고 어떤 절대적인 수준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비교 형량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평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다. 따라서 평등하지 못한 아래쪽에 처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게 정당한 게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이 아니다. 바로 그건데